안녕하십니까. 이페스손사의 윤조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2022년 우리 45회 기출문제 풀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총 7문제 중에서 2문제만 1번과 2번 문제만 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작년도 2022년도의 그 문제 출제 유형을 보면요. 기간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희한하게도 2020년에도 한번 그렇게 엔진 기관 쪽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미래 친환경차 위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추세죠. 그래서 요번 1번 문제는 지금 우리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도장 문제입니다. 도장 문제고 또 판금 도장 이렇게 이제 문제가 쭉 이어지는데 다음 2번 문제는 또 미래 친환경차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보셨는지 아니면 기출문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디 기출문제 풀이를 해주신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 기출문제 풀이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그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제가 푸는 문제가 100%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교수님 그럼 이거 문제 풀이가 뭐 풀입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문제 범위가 굉장히 방대해요. 딱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또 딱 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또 내가 서술이기 때문에 서술 문제를 이렇게 썼어요. 그럼 내가 채점자라면 어떤 채점자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점수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조금 낮게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많은 범위를 제 식대로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지 이게 어디 마치 국가 시험의 어떤 우리 사실 이게 거의 국가 시험에 준한 시험이지만 공인된 자격증이니까 그런데 이 문제의 어떤 해답설이 나와가지고 정확히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디서 보고 제가 해답을 어디 뭐 문제 풀이하는 거를 보고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제가 갖고 있는 공학적 지식과 또 제가 전공한 친환경차, 전기차 전공한 제 전공 어떤 제 스킬로 이제 이 정도면은 만점에 가깝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이런 문제풀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풀이가 마치 이대로 썼는데 왜 안 돼요? 물론 이제 2022년도 문제는 2023년에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나요? 네, 안 나온다고 봐야죠. 근데 우리는 이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 문제풀이를 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문제의 답을 정확히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출제자의 의도가 방향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거를 캐치를 하라는 거죠. 이 문제 답을 알면 뭐예요? 이 문제 안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제가 풀이를 같이 하면서 볼 때 이게 답이다. 이거에 집중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구나. 윤조영 교수님 말씀대로 실무적인 부분을 같이 접목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교재만 달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느끼시라고 제가 문제풀이를 하려고 제가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어디까지나 도움이 되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한 문제 한 문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제가 풀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짧은 시간 제가 좀 길게 안 하려고 해요. 문제풀이는 길면 한 20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말을 하다 보면 제가 무슨 시나리오를 막 짜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최대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최대한 제 갖고 있는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해서 지식과 노하우를 다 발휘해서 할 테니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 리모컨을 또 네. 이런 거 편집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네. 1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보수 도장에서 보수 도장 나왔다. 네. 이러면은 우리가 시험 문제를 딱 풀 때 있잖아요.
생각이 잘 안 나. 아, 보수도장. 우리가 나오는 문제는요. 도장에는 보수도장이 있고 제작사가 차를 만들 때 나오는 도장이 있어요. 제작도장이에요. 제작. 생산도장. 근데 우리는 사고 나서 수리를 하는 차량 손해상사이기 때문에 보수죠. 보수. 원래 상태로 이제 복원하는 거. 그게 보수예요. 보수도장. 망가진 데 고치고 부서진 데 다시 세우는 거. 그게 보수잖아요. 그죠? 도장이 망가진 거를 보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장에다가 동그라미만 치면 돼요.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보수는 당연한 거니까 도장에다만 동그라미 딱 도장 문제네. 아, 그리고 중도구나. 도장에는 중도, 이제 공정을 외워야죠. 하도, 중도, 상도가 있어요. 이거 못 외우면 이상하죠. 그죠? 그래도 안 돼요? 하중상 해보세요. 그러면 상중하잖아요. 상중하. 상중하는 알잖아. 그죠? 하중, 근데 거꾸로 가야 돼, 우리는. 거꾸로 가야 돼. 왜냐면 하도 도장하고 중도 도장 올리고 마지막에 색깔을 딱 나오게 하는 상도 도장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중도 도장이네. 영어. 외우지, 이거 필요 없어요. 그죠? 영어. 영어 지금 집중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중도 도장, 여기까지는 서술이야. 필요 없어요. 프라이머 서페이서, 이게 핵심어죠? 네, 핵심어. 밑줄 딱 그립니다. 프라이머 서페이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10점입니다. 10점. 왜 10점이에요? 이 문제를 보다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요. 구성과 작동 원리,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작동 원리 쓰셔. 두 가지면 10점이고, 또 한 가지 더 들어가. 문제가 세 개를 써야 돼. 그럼 15점이고, 이래요. 아주 어려운 문제다. 그럼 20점 주고 그래요. 자, 여기서 보면은 10점 주겠다는 거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기능과 역할. 예. 기능은 이렇습니다. 역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한 페이지에 써왔습니다. 그냥. 예. 왜냐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워야 되는 건데 외울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기본서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서술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본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하나 딱 넣은 거예요. 자, 기능과 역할, 가로가 역할이에요. 기능은 부착입니다. 예. 부착, 방청, 예. 녹슬지 말라고 방청. 그 다음에 실링, 우리 실리콘 바르는 거 실링. 예. 그 다음에 외관 향상, 메꿈, 예. 망가진 거 움푹 들어가고 한 대 메꾸는 거. 그죠? 이게 바로 기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도장을 공부를 이제 정기적으로 공부를 이제 저랑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그냥 공통어예요, 공통어. 예, 거의 공통어입니다. 하도, 중도, 상도 대부분 다 공통어입니다. 아니 외관 향상이 상도에는 없나요? 있죠? 있어요. 하도에는 없나요? 아예 하도는 덮는데 왜 있어요? 외관 향상이? 그러면 이제 우리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외관 향상이라는 거는 내가 하도를 잘해야, 잘 칠해야지 상도 색깔이 잘 나와. 그것도 중도를 잘 색깔이 잘 나오고 잘 먹고 잘 들어가야 상도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관 향상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또 보면.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중도와 상도에만 이제 외관 향사 내용을 넣죠. 역할은 부착, 상도 도료의 부착성을 향상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통상 용어예요. 그냥 통상 용어. 예. 하도를 칠하면 중도 도로의 부착성 향상 역할이겠죠. 그죠? 예. 아, 그럼 하도. 이렇게 하도, 중도, 상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철판, 우리 패널이죠, 패널. 패널, 철판이에요. 자동차. 자동차예요. 제 글씨 알아보겠죠? 제가 펜글씨 1급인데, 제가 이제 이제 전자철판에 익숙하면 이제 글씨도 더 잘 쓸 거니까. 글씨는 알아보죠? 그죠? 예. 하도, 중도, 상도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 부분을 하는 거예요, 요 부분. 위치가 그렇습니다. 아, 위치가 이렇구나. 그죠? 위치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방청, 부식을 방지한다. 아, 그건 당연하죠. 하도는 부식 방지 아닌가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 실링, 상도도로 용제가 하도에 침투되지 못하도록 구도막을 차단하는 게 실링 역할을 한다. 우리가 실링 그러면 이제 우리 뭐죠? 실리콘만 실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링 기능이에요. 실링 기능. 자, 기능에 대해서 부착 기능이 있다. 이런 그 사족은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이제 서술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방청 기능이 있다. 그죠? 아니 방청 기능, 실링 기능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제가 그것까지는 안 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 침투되지 못하도록 구도막을 차단합니다. 그다음 외관 향상, 도막의 두께 증가로 외부 이물질 충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예. 너무 얇게 칠하면 부딪히면 금방 깨져서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두껍고 우리도 저 겨울에 두꺼운 옷 입으면 따뜻하잖아요. 그거 똑같죠. 그리고 두꺼운 옷 입고 부딪히면 덜 다치잖아요. 그래서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 이 얘기죠. 그다음 매꿈, 미세 요철 부위를 제거하는. 미세 요철 부위라는 건 뭐냐? 요철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울퉁불퉁 요철 부분, 요철이잖아요. 올라간 게. 올라간 부분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 현미경으로 보면 올라간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도장의 요철 부분을 감싸지 못하고 도장 쪽에 너무 얇으면 나중에 그런 부분이 색깔이 변한다든지 상도 도장을 칠했을 때 거기가 이제 구멍이 난다든지 어떤 흐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장 결함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또 하나 여기서 팁을 하나 또 드리면 자, 우리가 프라이머, 서페이스, 프라이머는 빼고 서페이서 작업했다 이렇게도 현장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서페이서 작업, 서페이서 작업을 할 때 논샌딩 서페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장을 해보신 분들은 저는 이제 공업사에서도 오래 있었고 또 현재도 좀 여러 군데 다니고 있고요. 제가 직접 일을 할 때도 있고요. 또 도장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한때는 도장도 좀 했었어요. 네.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제가 폐차장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폐차장. 지금은 해체 재활용 업체죠. 해체 재활용 업체. 네. 아주 잠깐이었지만, 거기서도 많은 경험을 좀 했었고요. 뭐, 자동차가 제가 제작사에서만 일을 생산할 때만 안 해봤네요. 거의 다 해봤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해봤으니까 아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논샌딩 서페이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프라이머 서페이서를 하면요, 예, 샌딩을 해야 된다. 샌딩은 뭐예요, 여러분? 샌딩은 왜 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자, 우리가 매끈매끈해서 우리가 뭘 도장을 하면 그냥 흘러. 도장이 흡수가 안 되고 부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포질을 한번 사포질을 이렇게 싹 하고 붙이면 잘 붙죠? 잘 붙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테이프 붙여요. 테이프 붙이는데 이물질이 있어. 이물질이 있으면 테이프 붙으면 잘 붙습니까? 안 붙죠. 딱 닦고 붙이면 잘 붙잖아요. 네. 자동차 썬팅도 그래, 썬팅. 썬팅 할 때도 썬팅을 그냥 그 유리에다 그냥 붙이면 썬팅이 붙습니까? 안 붙어요. 네. 싹 긁어내고 이물질을 싹 제거하고 붙이는 거예요. 그 이물질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물질을 싹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고 이물질 제거. 네. 이물질 제거와 플러스 흡착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흡착성이라는 말을 써도 되고요. 부착성. 같은 말입니다. 네. 예, 여기 이제 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예요.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 사포질을 이렇게 하면 사포를 이렇게 막 샌딩을 연만을 하면은 거칠거칠해지겠죠. 근데 그게 왜 이물질 제거입니까? 그렇게 도장을 했을 때 외부의 이물질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같이 제거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싹 연마질 한 다음에 그냥 뿌리지 않잖아요. 다시 싹 가루들을 싹 다 제거하죠. 제거하고 거기에 이제 상도 도장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샌딩 작업을 하는데
논샌딩 서페이서 작업이라는 거는 범퍼에서 이제 주로 쓰이는데, 범퍼 작업할 때. 범퍼는 많이 망가지고 플라스틱이 아니라 플라스틱. 유일하게 우리 범퍼가 플라스틱이죠. 예, 나머지는 전부 다 도장하는 부분이 대부분 다 철판, 패널입니다, 패널. 예, 철제. 근데 이제 그 범퍼만 그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플라스틱은 철판보다는 그래도 좀 잘 붙어요. 그래서 서페이서 작업만 하고 샌딩 작업을 안 하고도 그냥 상도 도장을 칼라를 뿌릴 수 있게끔 만든 게 논샌딩 서페이서입니다. 그래야 이제 범퍼 작업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도료를 이제 개발한 거죠. 네, 그런 것도 있다. 네,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프라이머 서페이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때 이런 얘기가 있는데, 논샌딩 서페이서 같은 경우는 범퍼 도장을 할 때 많이 쓰이는데, 이런 경우는 샌딩 작업 없이 어떤 외관 향상을 위한 샌딩이나 이런 작업이 없이 어떤 부착석, 요철 부위 제거하는 이런 내용 없이 그냥 우리가 하고 있다. 상도 너머로 바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 써주면은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실무죠, 실무. 그죠? 네. 공정을 정확히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공정. 이거를 다 하기는 아니, 우리 문제는 지금 도장의 중도죠, 중도. 중도가 여기입니다, 중도가. 네.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그린 거거든요. 네. 제가 그려놓고도, 제가 이렇게 혼자 자화자찬했었는데, 물론 제가 이제, 도장 전문가인 도장 기능대회 위원으로 가시는 국제기능대회 같은 우리 국내, 대한민국 기능대회 같은데 감독 가시는 도장 전문가한테 검토도 받고 그렇긴 했는데,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거예요, 제 그림. 안 되는 PT 실력으로 그랬지만 이게 눈에 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자꾸 보다 보면. 중도. 이게 이제 어떤 도장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틀리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 시험에 문제에 접근해야 되니까 더 많은 디테일한 걸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만이라도 딱 머리에 인식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픈북이 아니니까 외우고 가야 돼요. 중도 도정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요 문제 있죠, 요 문제. 요 문제에 제가 뭐 써놨습니까? 논샌딩 서페이스 도장이라고 써놨죠. 예. 이거 써놓은 이유가 아까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근데 우리 중도 나왔으니까 이제 올해는 상도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마지막 광택 과정이 나올 수도 있고 하도 도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전처리 단계가 나올 수도 있겠죠. 전처리 단계는 거의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처리, 하도, 전처리에서부터 상도 도장까지 간단히 약수를 하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다 어느 정도 외우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실무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실무적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하면 머리에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쓰면 됩니다. 외워야 될 용어 일단은 하도, 중도, 상도 외웠죠. 그죠? 오늘 외웠어요. 그죠? 외웠어요. 제가 외우라고 할 때는 같이 따라해야 돼요. 예. 문제풀이지만, 문제풀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문제풀이에 답만 하면 뭐예요? 답 알 필요 없어요. 지금 답 이거 안 나와요, 문제. 그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외우세요 하면 하도, 중도, 상도. 그러면 따라하십시오. 하도, 중도, 상. 중얼중얼 거려야 들어오는 거예요. 공학 용어는 영어하고 똑같습니다. 생소하고 내용에 맞지 않아요. 왠지 거부감 느껴져. 그러니까 자꾸 외우고 입으로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중도, 상도인데, 중도에서 마스킹 작업, 중도 공정을 예를 들면 마스킹 작업하죠. 그 다음에 서페에서 도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스킹 제거하는데 샌딩 작업을 하죠. 서페에서 샌딩을 하죠. 샌딩. 예. 제거를 먼저 하고 샌딩할 때도 있고, 제거하지 않고 샌딩하는, 그거는 작업자의 그 능력과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마스킹 제거하고 안 하거나 먼저 하거나, 마스킹, 그 다음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뒤에가 마스킹 제거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든 이렇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점수를 깎는다 이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 도장하시는 분이 이거를 만약에 채점을 했었어. 그러면 그분은 도장을 공부할 때 마스킹 제거하지 않고 샌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거를 했어. 그래야지 먼지가 안 붙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점수를 또 깎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거꾸로거든요. 이제 우리 비닐이나 이제 마스킹을 제거하면서 다 샌딩한 다음에 마스킹 제거할 때 마스킹에 있는 먼지가 다시 붙어요, 거기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스킹 제거를 먼저 하나
뒤에 하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채점자가 어떻게 채점을 할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100점이 아니다. 그렇지만 100점에 가깝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서페이서 작업을 하는 방법이에요. 현재 서페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퍼티를 발랐죠? 네, 퍼티를 바르고 이제 서페이서 작업을 이제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도 도장하고 같이 복합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서페이서를 바로 뿌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서페이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퍼티에다가 이렇게 서페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페이서 작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샌딩을 하는 겁니다. 샌딩기죠. 샌딩기 기계로 우리 교재에 샌딩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있어요. 제가 이제 화면에서 이제 살짝 사라지니까 놀라셨죠. 예, 이렇게 해서 볼까요? 네, 샌딩입니다. 이게 이제 에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게 지금 굵은 선이 있고, 여기 보면 여기 약간, 여기 보이나요? 얇은 선? 이게 이제 에어예요, 에어선. 에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샌딩을 하면은, 샌딩한 여기 흡착물이 이렇게 거꾸로 들어와서 포집기로 합니다. 포집기로. 네, 포집기. 네, 먼지를 이제 모아주는 포집기로 이렇게 가서 모아지는 겁니다. 이게 막 다 그래도 날리지만, 그래도 일부는 이렇게 포집기로 가져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방청제인데요, 방청제. 네, 프라이머 서페이서 할 때, 우리 이제 제가 잠깐 넣은 게 뭐냐면, 이 문제하고는 조금, 좀 떨어지는 얘기죠. 이 문제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 방청제입니다. 이제 바디 코팅제, 바디 코팅. 이렇게 생겼어요. 코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안에다가 언더 코팅 많이 들어봤죠? 언더 코팅. 이렇게 스프레이식, 건식, 언더 코팅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언더 부분에 서페이서라고 좀 표현할까요? 막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만들어 봐요. 이게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언더 부분, 우리 차체를 딱 들었을 때 차체 밑에를 철제가 다 드러나 있으니까, 물론, 부품들이 다 도색이 돼서 나오지만, 오래되니까 다 벗겨졌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하도 도장 겸 서페이서를 뿌린다 하는 게 이제 언더 코팅이죠. 네. 이거는 이제, 실제 이제 우리, 실런트를 바르는 작업인데요. 실런트.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가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철판이, 이제 떨리지 말라고. 이제, 이게 쿼터죠, 쿼터. 뒷부분 쿼터 패널이에요. 여기에 이제, 실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실링을 발라놓은 거예요, 이렇게. 왜 발라놔요? 안쪽에 발랐잖아요, 안쪽에. 이게 안쪽이거든요. 안쪽에 왜 발라요? 떨지 말라고. 철판이 달리면은 바람에 막 뜬단 말이에요. 소리가 난다고.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발라주면 소리가 안 잡히죠. 철판이 얇으니까. 네. 그러면 저 교수님 철판을 굵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차체 경량화는 앞으로 우리의 숙제입니다. 계속. 경량화 돼야지 연비도 줄고 또 전기차로 하면은 전비도 줄고. 그래서 뭐 플라스틱 차를 만든다 그러죠. 플라스틱 차. 이미 뭐 바스프나 독일하고 하고 현대하고 했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기술적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재질의 어떤 그 내용들은 계속 개발이 될 거예요. 그런데 굵게 할 수 없죠. 차체를 이렇게 뿌립니다. 네, 이거는 이제 퍼티입니다. 퍼티. 제가 지금 중도 도장을 하는데 퍼티 지금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출문제 하는데. 네, 왜? 아까 그게 답이 서페이서만 나올 게 아니니까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자, 퍼티를 이렇게 섞어서 퍼티를 이렇게 바릅니다. 네. 이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 도장 경력이 25년 되신 분이에요. 네. 제가 찍은 겁니다. 제가. 네. 그다음에 이게 퍼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몰라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 교재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퍼티도 여러 종류가 있구나. 플라스틱이 있고, 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차체 중에서도 아연 퍼티가 있고, 폴리에스테르 퍼티가 있구나. 교수님, 저희가 이렇게까지 알아야 됩니까? 알면 좋죠, 여러분. 알면 좋죠. 왜? 우리 문제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짧게 쓰면은 똑같은 답을 쓰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 8명이 똑같이 써요.
근데 9명이 똑같이 썼어. 근데 여러분은 퍼티 작업에 대해서 쓰시오. 퍼티에 대해서 쓰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썼다 이거예요. 이 그림은 그릴 수 없지만 퍼티에는 플라스틱 수지 퍼티가 있고 차체형 아연 퍼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형 폴리에스테르 퍼티가 있다. 이런 말 한마디 써주면 이 사람은 뭔가 다르네. 이 사람 점수 더 줘야겠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찾은 자랑 그렇게 주겠다는 얘기죠. 네. 자, 1번 문제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문제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해 보시죠. 네. 하나도 제가 안 했습니다. 네. 캡처하셔도 되고요. 제가 좀 비교줄까요? 이렇게? 네. 됐습니까? 네. 자,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엘카스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전에는요, 여기다가 시스템을 붙였어요. 시스템. 여기다, 잘 적어놨네. 엘카스라고 했는데, 엘카스나 엘카나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단순한 용어가 LKA라고 나올 수도 있고 LKAS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LKA는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이제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오지 안 나오겠죠. 올해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낸다는 거죠. 이제 용어를 쓸 때 영어 딱 나와서 ADAS 시스템이나 첨단 운전 보조 장치 기능 중 LKA, 라인 키핑 어시스트와 같은 어시스트와 MDPS의 작동 원리 및 이들의 상관관계를 약수로 하시오. 10점입니다. 자, 보세요. 작동 원리와 상관관계를 쓰라는 겁니다. 두 가지죠. 그러니까 10점입니다. 10점. 그렇죠?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작동 원리를 써야 돼요. 작동 원리를 쓰는데 이제 이 엘카스가 뭐지? 이 작동 원리인데 이제 작동 원리는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고 한국말로서 주행 보조 시스템이고요. 사고를 방지해주는 주행 안전 제공하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라인 키핑 어시스트라 그러니까 차로 안에서 들어와서 차로 안에를 유도해주는 그런 장치구나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 그 얘기 쓰면 점수가 되나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런 거. 점수 못 받습니다. 많이 못 받아요. 높은 점수 받으려면 이제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해서 이게 몇 킬로에서 몇 킬로. 자, 60킬로 60킬로에 180킬로 안 썼네. 예, 180km 아워. 단위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네. 아니면 시속 썼구나. 시속이라고 해놨네. 예, 시속. 이 단위를 모르면 시속 이러면 돼요. 주행 속도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단위를 안 써도. 근데 시속 60에서 180 단위를 써주면 가장 완벽하고요. 킬로까지 작동한다. 차종에 따라서 200km까지 작동할 때도 있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여기다 일부러 안 썼거든요. 이제 실수가 아닙니다.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것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약이란 말을 많이 쓰십시오. 약이란 말을. 서술입니다. 우리는. 딱 답을 주면 안 돼요. 약.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범위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정확하냐. 수온이 85도씨에 열린다? 아니잖아요. 약 80도에서 85도씨. 이렇게 쓰는 게 정답입니다. 85도씨 딱 열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 문제를 깎는 거예요. 우리 점수를. 그래서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약이란 말을 쓰는 게 좋고요. 이런 범위를 썼으면 약 쓰면은 180이 넘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약을 써주는 게 좋다. 그 운전자 강제 조작 힘은 약 2Nm/S다. 2Nm/S가 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아주 미미한 그 양의 그 힘이다. 제가 이제 제 교재에 있는 그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시중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올라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제 교재에 있는 걸 갖고 왔습니다. 이 차가 이게 움직여요. 네, 우리 엘카 그러니까 LKA, 엘카 이렇게 외우세요. LKA 외울 때도 차선 유지 보조 LKA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항상 외울 때 여기 위에다가 차선 유지를 보조해주는 LKA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외울 때 LKA 라인 키핑 어시스트 이렇게 외우면 못 외웁니다. 이게 첨단 기술 장치에 대한 약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어떻게 다 외울 겁니까? 그렇게. 예, 용어를 이렇게
요거를 다 외워서 영어가 좀 강하신 분들 이렇게 다 외우시면 좋은데 그 LKA라고 외우면은 그냥 뭔 뜻 무슨 생인지 모르니까 차선 유지 보조 LKA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30m 정도 접근 시에 작동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선에서 이 차체가 30m, 요 거리가 30cm, 메타가 죄송합니다. 30cm. 30cm 정도 접근했을 때 LKA가 안 돼. 가운데로 가 이렇게 딱 맞춰준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쭉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가다가 거꾸로라 그러면 차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려고 그래. 그러면 30cm까지 가. 그럼 다시 가세요. 이렇게 간다는 자동으로. 능동 조향 보조 장치다. 차선에서 60cm 방식 장치가 차를 더욱 중앙에 유지시키는 60cm는 뭐예요? 자, 여기에서 30cm하고 여기에서 60cm야. 어느 게 더 가운데에 있을까요, 차가? 네? 제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거 뭘 하나 갖고 왔어요. 제가 그 수업 때마다 쓰는 건데, 이걸 내가 준비 못했네. 여기 차가 있어요, 차가. 차가 있습니다, 차가. 차가 이렇게 있어요. 차가 이렇게 쭉 갑니다. 쭉 가면, 이 차선이 이렇게 그림에서 있네? 차선에서 이렇게, 이게 차선이야. 차선이면은, 여기가 여기까지 30cm 붙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60cm야. 여기 사이가 60cm. 이게 차선이에요, 차선. 차선이면 이게 60cm야. 그러면 60cm 하면 이게 다시 가야 돼. 그러면, 여기 차선이고 여기 차선이면 어느 게 더 차가 중앙에 있겠어요? 당연히 60cm가 차선이 중앙에 있죠. 그렇죠? 예, 이해되셨을 거예요. 60cm면 더욱더 가운데 중앙에 맞춘다. 그래서 조향 보조라는 말을 씁니다. 능동적이라는 말이죠. 수동적인 게 아니고 더 능동적으로 한다. 엘카스는 LDWS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LDWS는 뭐지? LDWS는 경보입니다. 경보, 워닝. 예. 그래서 MDPS와 C캔으로 제어합니다. 이 말 써주면 되게 좋죠. 예. MDPS와 C캔. C캔이 셰시라는 양입니다. C캔. 우리가 나중에 다 할 건데, 이제, C캔, C, B, 바디, M, 이렇게, M, 캔. 우리 자동차에는 캔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캔이 싸고, 또 싸다는 게 저렴하다. 이 장치들을 쓰기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플렉시블 A나 여러 가지, 이전에 여러 가지가 빠른 게 많지만, 캔을 쓰는 이유가 그렇죠. 네, 이런 얘기 써주면 아주 좋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는 30cm 접근, 60cm 접근, LKSR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MDPS를 C캔으로 제어합니다. 자, 운전자 보조의 이게 이제 추가적인 건데, LFA라는 게 있어요. LFA는 LK에 다르죠? LFA는 주행 편의를 제공하는 차로 유지 보조 장치. 차로 유지 보조 LFA. 시속 0에서 200까지 작동하고 차량이 장업 중앙 3cm 미만 벗어나면 상위 작동 상태를 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LKA나. 그러면 만약 올해 LFA가 나오면, 놀라지 말고, 차로 유지 보조다. 주행 편의를 제공하는 차로 유지 보조인데 0에서 200km까지 이제 작동을 하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다음 사각지대 차량 경보를 울려주는 스마트 BSD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후측방 충돌 회피 지원 시스템이에요. 후측방. 자, BSD 이렇게 외우지 말고 후측방 충돌 후측방이에요. 네, 차가 또 있죠? 차가 이렇게 있으면 후방이에요, 후방. 여기가 후방이죠, 여기가 후방. 후측방이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이 부분이죠. 여기 부분이죠. 이 부분이 후측방이에요. 그죠? 후측방이잖아요, 후측방. 네, 후측방. 후측방, 충돌 회피 지원 BSD. 이렇게 보시고요. 차체 자재 제어 ESC. 이렇게 오는 겁니다. 가 작동시켜 회피한다. 그래서 편제동 이런 얘기 좀 보시고, 제가 기존 BSD는 경보 기능만 있었는데 스마트 BSD입니다. 스마트가 하나 붙었어요. 경보 기능 플러스 회피도 한다는 거예요. 피해준다는 거죠. 피해준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한 게 나오면 좋죠. 스마트 BSD에 대해 설명하세요. 그러면 기존의 BSD와 스마트 BSD는 다른 이유.
그냥 소리만 나는 게 아니고 소리만 나는 게 아니고 회피도 시키더라. 차를 안으로 빼게끔 자동으로 하더라. 그래서죠. 자, 상관관계를 한번 해봅니다. 상관관계. 상관관계는요, 여러분, 일단은 MDPS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죠? MDPS가 뭐예요? 모터입니다, 모터. 이거는 이제 컬럼식인데, 모터가 여기 달리세요. 조향기어 박스의 전동기 모터면서 회전각의 각도 센서를 가지고 이 모터가 이제 작용을 하죠. 예를 들면, 차가 30cm가량 이제 주행 보조, 차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붙으려고 해요. 이렇게 붙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붙으려고 하면은 차를 이렇게 이쪽으로 틀려고 하면 핸들을 틀어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핸들을 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 MDPS에 신호를 줘야 돼요. 신호를 줘서 옮겨야 돼요. 그 관계를 설명해 주면 돼요. 그죠? 그 관계가 뭐예요? 우리가 볼 때, 캔으로 가고, 우리가 아까 뭐라 했어요? 캔 통신으로 간다 해서 캔 통신. 그러면 C캔에 대한 용어가 알아야 되겠죠. C캔. C캔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해요? 게이트웨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게이트웨이. 웨이가 뭡니까? 게이트. 문입니다, 문. 게이트웨이는 캔 통신할 때 다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게이트웨이에서 통과해서 C캔을 통해서 모터로 조향각 센서에 신호를 줘서 핸들을 틉니다. 이게 상관관계입니다. 이거를 말로 잘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나요? 예, 교수님은 쉬운데 저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도 쉬워요. 이제 원리를 알면 쉬워요. 이제 앞에서 LKA에 대한 작동에 대한 내용을 알았죠? 그래서 30cm, 60cm 능동 보조 시스템도 받고 그런 얘기를 쭉 쓰면서 이런 일이 차량이 30cm 이상, 30에서 60cm, 약 30에서 60cm 가까이 차로에 붙었을 때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붙었을 때 C캔으로 캔 통신에 신호를 줘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모터에 조향각 센서에 신호를 줘서 조향각을 움직여서 차를 중앙으로 맞춥니다. 그죠? 제가 지금 쭉 장황하게 썼죠. 그거를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한 줄 썩 써놓고 그거를 나눠가지고 풀면 돼요. 이렇게. 자기 생각나.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봤을 때 계기판에 불이 들어올 수도 있지. 경고등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경고등이 들어온다는 내용을 쓴다거나 아니면 백미러에 밖에 백미러 사이드 미러에 신호가 깜빡깜빡 거린다든가 그런 연상을 하는 거죠. 그 연상해서 그 연상한 거를 쓰면 되는 거, 쓰는 거예요. 살을 붙이는 거예요. 살을. 그러면 점수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2번 문제까지 제가 풀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 네, 다음 또 3번, 4번 문제 또 제가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